코로나19 사태가 국가별로 천차만별의 상황이 전개되며 일부 나라는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잠시 안정되는 듯 하다가 봉쇄를 너무 이르게 해제한 결과 부작용이 속출하며 이제는 거의 방역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하루에 수십 명 이하의 확진자를 보이며 안정권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언제든지 하루에 3자리 이상으로 감염자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 상태입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국가 전체 봉쇄를 하지 않으며 방역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와 대만 같은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국가를 완전히 봉쇄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제를 그만큼 희생하여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들은 한국을 여전히 전 세계의 방역의 중심으로 보고 조명 중입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은 그러한 한국과 협력을 타진합니다. 특히 다음의 나라들은 유독 한국을 지목하며 잘해보겠다는 의사를 적극 밝혀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팬데믹으로 국가 간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에 이들이 한국을 찾는 목소리는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다급하고 파격적이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0일 중부 자바 바탕 산업용지를 시찰하면서 예컨대 LG가 내일 당장 들어오고 싶다면 바로 들어오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등에서 이전하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바탕 산업용지를 시찰했습니다. 바탕 산업단지는 총 4,000헥타르 규모이며 1단계로 450헥타르가 준비됐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LG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LG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투자조정청장과 여기 있는 주지사, 군수가 몽땅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장관과 투자조정청장에게 중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일본, 한국, 대만,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기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가가 어렵다면 투자조정청장이 A부터 D까지 챙기라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빠져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10개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전했다.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모든 장관이 투자자를 섬기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시찰에서 작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현재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17개 기업이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전을 결정한 7개 기업 가운데 파나소닉 등 5개 기업이 중국에서, 덴소가 일본에서, LG전자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각각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최근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찌비뚱 공장으로 옮겨 인도네시아의 TV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아시아권 TV 거점 생산 기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일본이 득세하는 지역으로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었고 텃세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도 일본의 독점보다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다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은 신남방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 적극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이 중 현대자동차는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인도네시아를 적극 돕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 공장 부지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인력 150명 안팎에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 이달 말부터 해당 인력이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입국을 4월 2일부터 전면 금지했으나 현대차 공장 건설은 국가 주요 사업으로 판단해 관련자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올해 5월 판매량이 불과 3,551대로 작년 5월 대비 96%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대차는 공장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흐리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이 4월 17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애로사항이 없는지 직접 챙겼고 현대차는 공사 진행에 따라 한국에서 180명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협조를 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관 및 국가 전략 프로젝트 종사자 등에게는 입국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만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적극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국가의 경제 회복이 관건인데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입성은 대통령이 나서서 환영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
코로나 사태로 한국을 거부했던 베트남은 많은 대중들에게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너진 베트남 경제를 재건해 줄 것은 그래도 한국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30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 상담회에는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가운데 50여 개가 참여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외교부는 30일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삼성 LG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300여 명과 50여 개 베트남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트 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입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먼저 제안하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것은 그간 한국이 베트남의 누적 투자가 1위에 해당하는 국가였는데 올해 들어 5위로 주춤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전같이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이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여전히 네티즌들이 코로나 초반에 등을 돌렸던 베트남이 한국 코로나 방역 상황이 훌륭한 것을 보고 이제서야 한국에 투자를 바라는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 아니냐며 베트남보다는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가 좀 더 낫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반 베트남에서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예고 없이 돌려보내기도 했으며 한국을 막고 일본은 받아들이는 등 코로나 외교에서 한국을 제외해 상당한 문매를 맞았으며 실제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 투자를 꺼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이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 앞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지만 일본도 한국과 경제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일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국과 전혀 상의가 없어 일방적인 조치를 해 외교적인 논란을 빚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소 안정이 되자 다시 외국인들 입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인 등의 왕래가 우선 재개되도록 이들 국가와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 입점한 한국 기업의 95% 정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예전부터 외교부에서는 일본 당국에 경제인에 한해서 왕래가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했으나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을 고려하며 경제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유는 타액을 이용해 증상이 없는 이들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PCR 검사법이 조만간 실용화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PCR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와야 입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만 일본의 자체적인 PCR 검사율은 매우 떨어져 입국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사히는 입국 규제 완화가 대만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인구가 많아 PCR 검사 능력이 제한된 현재 상황은 무리이므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보다 한국, 중국과 먼저 왕래를 재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가 정점에 치달아 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이기엔 무리입니다만 한국과 중국을 먼저 받아들이면 미국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일본 외교가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확진자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3-4일간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봉쇄를 해제한 이후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검사율이나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자칫 일본과 쌍방 교류가 시작된다면 일본의 감염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한국의 WTO 수출 규제 소송을 하자 일본은 제2의 수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등 다시 한번 양국 간의 외교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63%
최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진단을 받은 일본인들의 양성 판정률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63명이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통계 수치죠. 한국의 확진 판정률은 1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의 확진자 수가 200명도 채 나오지 않았을 당시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66명. 이 수치만 보고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하늘길을 빛의 속도로 막아버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시에도 미국이 시행한 검사 건수는 445건에 불과했고 일본은 1890건의 검사만 시행한 반면 한국은 6만 5천 번에 육박하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포스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압도적인 규모의 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찾아냈던 것일 뿐 한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 최근 들어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NN이 이렇게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 내 확진 판정률이 6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 나라 정부의 대응 중에서 일본 정부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NN이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 최근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장은 여성은 쇼핑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태 동안 남성들이 쇼핑을 해야 한다. 라며 일본 여성들은 가게에서 느릿느릿 쇼핑을 하기 때문에 대신 빠르게 쇼핑하는 남성이 대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년 성차별 격차 지수에서 일본이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죠. 일본의 충격적인 대응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단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이타현에 있는 우사신궁을 들린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최근 당직 근무를 설 인력이 부족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시키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 일본 병원에서는 12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전역에서는 513명의 의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 내 감염자는 빠르게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일본의 의료기관까지 신뢰도가 추락하자 갈 곳을 잃은 일본인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겠다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현재 한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받는 법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라며 한국에 입국하며 14일간 140만원을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먼저 지내야 한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도 격리시설에 격리돼도 괜찮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40만원의 사비를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더라도 안전한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다는 집단적 움직임인데요. 이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만들어진 임시 격리시설과 한국의 시설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발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또 골판지가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의 임시 격리시설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아베 내각의 골판지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골판지 침대의 간격이 2m도 채 되지 않게 촘촘하게 배열된 이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일본이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SNS 팔로워 수 16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DJ 패기구에 의해 자세히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패기구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한국에서 격리된 패기구는 한국은 Another Rebel 이라며 14일 동안 격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비타민을 주거든 이라며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수준의 위기를 느낀 일본 지자체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A현이 최근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며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마스크는 수출 규제 품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이번에는 후쿠오카의 유력 인사가 한국총 영사관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하는 방법과 승차 검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MBC 스포츠가 최근 명언을 하나 남겼네요. 한국은